스마트폰 액정에 관심 따위 없다가 유튜브 아침에 쭉 봤거든? 근데 좀 대단한 얘기가 나오더라고. 우리나라 저기 어느 팀에서 음, 그 스마트폰 액정을 바꾸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을 했대요. 그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화면이 크게 두 종류가 있나 봐. LCD 그리고 OLED. 대충 아는 척하기가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?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좀 찾아봤어. 찾아봐도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. AI한테. 아주 편리해요. 아주 편리해. 이 스크립트 같은 걸 쓸 때,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,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없으면은 숨 막힐 것 같아. 어쨌든 보니까 LCD는 전광판 방식이더라고. 화면 뒤에다가 형광등 같은 걸 켜두고 앞에 색깔 필터로 빛을 막거나 통과시키는 거. 근데 검은색 같은 거를 표현할 때도 뒤에서 형광등이 켜져 있으니까 완전한 검은색이 안 나오는데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지.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죠. 근데 OLED는 그보단 좀 나아. 화면 입자 하나하나가. 얘는 화면이 중요한 거지. 화면 자체에 뭔가가 있나 봐. 그게 전구 담아라 그래? 이 전구를 들고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빛을 직접 낸대. 그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그냥 전구를 꺼버리면 되니까 색이 훨씬 선명하고,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,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다 이 방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OLED도 약점이 있대요. 뭐 유기물로 만든대. 근데 이게 왜 약점인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이게 열이나 공기에 약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타버린다더만. 그러니까 액정 이상해지는 게 이런 버닌 현상 때문인 것 같아. 그리고 또 얘가 돈이 많이 나갑니다. 핵심 기술이 외국 거라서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이 이태우 교수 팀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로 어떤 전구를 만들었나 봐요. 이 유기물 대신에 돌 구조의 재료를 쓴 거래.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, 일단 색이 간지가 나. 훨씬 더 선명하고, 그리고 잘 안 상하고, 그리고 이 액정 화면 같은 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더만, 이 소재를 사용하면. 그리고 그렇게 해도 빛이 그대로 나온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가 봐요. 사이언스지, 네이처지에 등재됐다고 하는데 대단한 일입니다. 또 기술 특허도 우리나라 거라서 앞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화면을 쓰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한다는 그런 개이득이 있죠. 이런 사람들이 한 돈 한 100억, 200억씩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만남, 어떤 이런 관계가 생각나더라고. 좀 약간 뜬금없긴 한데, 근데 또 파고들다 보니까 구조가 비슷해.
관계도 두 종류가 있거든. 첫째는 기능적 관계입니다. 이 서로가 이제 암묵적으로 역할을 구분을 하지. 한쪽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면 한쪽이 살림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. 야, 살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제대로 지원만 해줘. 그럼 저쪽에서는 나 지원할 거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난 거기에 신경 끌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없어 보인다 할까? 뭔가 좀 로맨틱하지 않을 것 같다라든가 뭔가 좀 어, 드라마틱하지도 않고. 근데 이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. 상당히 편리한 관계야. 그 귀찮은 관리와 불안한 생존을 서로 교환하는 구조입니다. 그 귀찮음은 최대한 제거하고 편익은 최대한으로 누리는 이 모바일 게임의 과금 구조랄까?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이 지원이 끊기거나 지원을 대가로 귀찮음을 요구받지 않는 이 대칭이 깨졌을 때 이 관계는 균열이 발생한다고 봅니다. 또한 이때도 저쪽에서 내어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주도권을 내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있는 주도권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의 주도권은 내가 내 어떤 자율적인 내가 만들어낸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상대의 효율적 포기에 의한 주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 심미적 관계입니다.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둘 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좀 추구하는 거겠지. 서로 성격 잘 맞고 대화도 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있고 케미도 강해서 서로 만났어. 이건 또 말 그대로 앞이랑 다르게 이건 좀 관계 중심이지. 이쪽은 좋을 땐 서로 되게 좋아. 근데 아니면은 갑자기 꼴배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지.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나,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,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해받고 싶은 나. 그래서 한번 꺾어보면은 근데 이게 더 이상 나라는 개인이 이 관계라는 어떤 단어가 족쇄가 되면서 내가 점점 희미해지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였지? 살면서 괜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작은 것도 커 보이면서 뭔가 저 사람은 상대방이 밥 먹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트집을 잡는다던가 괜히 심통이 나. 내가 못할 말이냐?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?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이냐? 너는 배려도 없고 매너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하여튼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. 이게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말 자체는 뭐랄까 좀 이런 돌려 쓰는 어휘들 시중에 유통되는 뭐 이런 그럴싸한 말 자체는 뭔가 틀린 게 없고 딱히 반박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. 근데 이 전체적인 이면의 이 현상의 원인은 음, 상대가 아니라 내 삶의 상태라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뭔가 수용한다고 해야 되나? 이게
무거우니까 버거우니까 상대방한테 돌리게 되고 탓하게 된다는 거지.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살고 있는 삶이 상대를 문제로 만들면서 헤어지더라. 그래서 이 기능적 관계와 심미적 관계를 종합하면 기능적 관계는 자원의 비대칭에서 망가지고 심미적 관계는 삶의 비대칭에서 망가지는 것 같아. 잠시만 커피 한 잔. 그러니까 한쪽은 돈하고 관리의 균형이 깨질 때 망가지는데 저쪽은 뭔가 나라는 개인이 소멸할 때 망가지죠. 근데 이게 딱딱 이분법으로 나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근데 구분은 필요하니까 구분을 해둔 거고 게다가 양쪽에 다 물어보면 상대방을 좋아해요? 저 사람 뭐 어때요?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지.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고 산달까? 모든 걸 진실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인가? 이런 감정인가?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우니까.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로 구분을 해볼 때, 음, 우리가 결국 왜 헤어지냐, 왜 빠그러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차가운 답은 이런 것 같아요.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상대는 치워버려야 할 오답이 되더라는 거지. 기능적 관계에서는 상대가 내 자산을 축내기 때문에 오답이고 심미적 관계에서는 상대가 내 자아를 갉아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현상. 근데 이 둘 다 겉으로는 상대의 결함으로 나타나지만 실체는 내 삶의 한계였다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? 점차 이 관계라는 단어가 좀 낯간지럽고 버겁고 그리고 부담스러워지더라고. 그리고 자꾸 뭔가 인간 관계는 우리 관계는 사이는 뭐 자꾸 마냥 감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 좀 이제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. 왜 그렇게 이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안 되던가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까지 생각이 뻗쳤어요. 관계의 해답은 어쩌면 그 상당히 관계 안에 있지가 않다. 모든 이별의 80%는 상대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냐의 문제더라. 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이 누가 누굴 만나고 사귀고 이런 만남의 미래와 방향이 어떤 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휴대폰 액정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. 한동안 우리가 OLED를 많이 썼죠. OLED는 빛을 내기 위해 소자 자체를 태웁니다. 관계도 마찬가지지. 우리가 뭐 배려, 지극정성이라고 부르는 것, 맞춰가는 노력 이런 것들
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연료로 계속 쓰는 시스템이잖아. 이게 깊어지는 건 좋다 이거야. 근데 깊어질수록 나라는 유기물은 산화되고 변형이 되죠. 그리고 그래서 번인이 옵니다. 화면이 검게 타는 것처럼, 잔상이 나는 것처럼 점점 관계에 트집과 권태가 남더라. 근데 그거는 또 마냥 상대탄만을 할 수가 없는 게, 빛을 내던 내 소자가 타버린 것이지. 근데 이번에 새로운 물질이 개발됐죠. 페로브스카이트는 구조가 다릅니다. 이게 유괴물처럼 흐물거리는 게 아니라 이 원자들이 입체적으로 맞물린 결정 격자 구조를 갖는데, 이게 열이 가해져도, 그리고 외부에 압력이 와도 내부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도 더 선명한 빛을 내죠.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태우지 않아도 되지. 그러니까 이걸 관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마찰에 강하냐, 마찰에 좀 면역이 생기냐, 이쪽인 것 같아. 페로브스카이트를 생각을 하니까 이 원피스의 루피 있잖아요, 그 고무고무.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. 제트 피스톨. 고무처럼 늘어나기도 하고, 그리고 뭐 기어 넣고 이래버리면은 주먹이 단단해지잖아요. 뭐 색도 입혀지고, 뭐 안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사귀고 만나고 이 관계가 음악이라면,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앰프이지 않을까. 우리는 뭐 음악이 별로라고 싸워왔지만 진짜 문제는 이 앰프가 과부하로 망가졌다는 거죠. 앰프가 버텨주면 만나는 게 마냥 그렇게 노이즈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조금 견딜만 하지 않을까.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한번 포장을 해봤어요. 그래 쉽지 않지. 오늘은 과학적인 얘기로 해봤고요. 이거를 만들 때 나도 잘 떠오르지는 않았어. 자꾸 뭔가 딥한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고, 무조건 관계에 대한 어떤 심오함, 통찰, 어떤 걸, 그런 거를 뽑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강박, 압박이 나한테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재밌지가 않은 거야. 조금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죠. 그것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예기치가 않게 정말 뜬금없이 이런 뭐 네이처 사이언스 잘 보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쩌면은 좀 연관이 있겠다. 그러니까 흥미가 다시 생기더라고. 아무튼 오늘은 몇 번째, 지금 에피소드가 몇 번째잖아. 17번째 되겠지. 꽤 했네.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. 곧 여름이 되겠죠. 오늘 같은 날씨가 딱 좋았으면,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좋겠어. 그러면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. 이상으로 저는 정태현이었습니다. 오늘도 빡세지만 즐거우세요.